우리나라는 이런 혁신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이제 작년에는 우리나라를 시장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제 치킨 게임이 들어간 상태고 그 이후로는 주도 섹터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그 시장이 좀 올라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그 1100만 TV라는 그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예, 제가 알고 있는 성장주가 뭐고 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장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책을 써봤습니다. 아, 총동원하셨었어요? 네, 총동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읽어보신 분들의 후기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작가님 그 책에 네. 대한 내용도 질문 드려보고 예. 먼저 좀 현황에 대한 네, 질문을 네, 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매우 좋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별로인 것 같은데 네, 예.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는 걸까? 예, 그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네. 이제 그 연초에 되면 이제 올해 주식시장이 어떨 것 같냐고 이제 질문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저는 이제 올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예측하기 힘들어서 미국을 먼저 예측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 예측을 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커플링 될 걸로 생각을 해서 미국이 괜찮을 것 같으면 우리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은 시장이 좋을 것 같아서 네.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굉장히 좋고 근데 우리나라만 좀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어떻게 그때 얘기했던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우리나라가 좀 좋지 않은 게 여러 가지 무슨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있겠지만 무슨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김정은이 그때 무슨 뭐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꼽는다면 주도 섹터가 부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일본 같으면은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최근에 실시해서 엔화 약세가 되면서 토요타 등이 자동차 중심으로 이제 그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증시 상승을 이끌었고요. 네. 미국도 무슨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이제 AI의 메가 트렌드에 딱 그 타면서 증시를 주도했고 뭐 일라일릴리 같은 바이오 기업도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를 출시하면서 이제 시가총액 1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시가총액 애플을 추월하면서 이제 1등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가총액 1위가 됐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제치고 1등이 됐다는 거는 이제 AI가 현재의 시대 정신이고 그래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고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혹시 일라일릴리가 테슬라보다 시가총액 큰 거 아세요? 네, 이번에 역전에 20%가 큽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또 이런 거 보면은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시가총액을 추월한 것도 AI가 시대 정신이고 자 비만약으로 대표되는 바이오가 테슬라를 이렇게 추월한 것도 역시 일종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흐름을 보면은 1990년대에 이제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혁명이 2010년대에 이끌었지 않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애플이 이 시대를 이끌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혁명을 이제 이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한 기업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혁신적인 주도 산업들을 주식시장 이렇게 견인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애플이 쭉 그 모바일 시대를 견인하다가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AI 시대를 견인하고 테슬라가 전기차를 쭉 견인하다가 또 일라일릴리가 이제 그 혁신적인 그 비만 치료제 이런 걸로 다시 또 바톤을 받아서 쭉 견인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또 한참 가다 보면 또 나중에 우주 산업의 스페이스X라든가 뭐 또 테슬라가 로봇을 개발해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오면서 승승장구를 해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혁신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2차 전지가 이제 작년에는 어쨌든 우리나라를 시장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제 치킨 게임이 들어간 상태고 그 이후로는 주도 섹터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그 시장이 좀 올라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다른 원인들은 이제 좀 약간 거시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미국도 그 지수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고점을 넘으면서 맞습니다. 많이 올라가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글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S&P 500 기업들 가운데서도 크다. 그러니까 빅테크는 잘 나가는데
다른 기업들은 잘 못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거품이 낀 게 아니냐. 그래서 조만간 이제 빅테크들도 예. 부러질 수 있다. 이런 추세는 길게 지속되지 못한다. 예. 이런 분들도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거의 못깨 이게 머리끝까지 찬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꾸준히 오르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의 그 글로벌 산업을 이끌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혁신 섹터하고 혁신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인터넷을 주도하던 구글과 아마존이 있었고요. 인터넷이 조금 이제 성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 2010년대에는 애플이 나와서 모바일 혁명을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애플이 지지부진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비디아가 AI 혁명을 주도하면서 다시 부각이 되고요. 테슬라가 전기차로 부각을 했다가 또 테슬라가 주춤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일라이 릴리 같은 기업이 나서서 다시 이제 또 이렇게 그 시장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정체된다면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로봇을 이끌어간 테슬라가 다시 부각이 된다든가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제 그 기업이 성장에 약간 이제 정체가 되면 또 다른 핵심 기업이 나타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저는 꾸준한 우상향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한국 주식시장 네. 한번 질문 드려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네. 굉장히 화두인데요. 네, 뭐 소위 저 PBR주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막 자동차주도 많이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랬는데요. 작가님께서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네. 책을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도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정부에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한다고 해갖고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발표도 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뭐 좀 실망스럽다고 네. 해서 주가가 어저께 빠졌고 오늘은 제가 주식을 못 봤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오늘 내일 정도까지 빠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또 배당락 오늘까지 사야지 이제 주식 배당을 받는 그런 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빠지지만 저는 또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현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세울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PBR 그러니까 밸류가 낮은 그런 관련 기업의 상승이 지금 잠깐 2, 3일 조정받다가 또다시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그런 주식을 사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향후에 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살 수 있는 기업 네. 그리고 그 오너가 오픈 마인드 된 기업 이런 거에 한정됐겠죠. 어쨌든 그런 저밸류 기업을 사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둘째는 이제 저밸류, 저PBR 주식이 많이 상승하면서 반대로 이제 기술주와 같은 그런 혁신 산업 관련주들이 크게 크게 하락을 좀 했다가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저가 매수를 해서 기다린다는 관점에서 혁신산업 관련주를 매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두 번째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혁신산업 관련주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그 정부의 저밸류, 이렇게 저PBR 관련 주식을 이제 띄우면서 그런 주식들이 부각이 되는 바람에 이제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현 시점에 기술주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자마자 당장 오른다는 건 아니고 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천백만 작가님께서는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쓰셨고 거기서 이제 봤을 때 좀 네.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저 PBR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네. 저 PBR 주식에 돈이 몰리면서 네. 이제 기술주나 혁신사업 관련주들이 좀 빠졌으니까 하락했으니까. 그거를 노린다. 네, 그게 저는 어차피 그건 시간이 지나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보시는 네, 거군요. 네. 그러면 혹시 이 저 PBR 관련주도 관심이 많이 갖고 계셔서 네, 혹시 이 가운데서도 조금 관심 그래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말씀해주신 맞습니다. 대로 예.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섹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주사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저 PBR 주식이 상승하기 전부터 지주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PBR, 밸류업 이런 거와 관계없이 지주사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때문인데요. 자, 우리나라 상속세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너무 높다는 건 다 아는 거고요. 뭐 대주주 되면 한 60%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속 두 번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다 국가 소유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 상속세를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으면 그때 상속세를 내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물려받은 주식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상속세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속을 받는 순간에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속 문제 때문에 이제 대주주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걸 원치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주사가 바닥을 헤매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윤 대통령께서 이 상속세 완화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은 뭐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다. 사실 뭐 저는 거의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상속세가 완화가 되면 이제 지주사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PBR을 떠나서 상속세 개편 과정에서 향후에 지주사가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대주주뿐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지금은 상속세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시대인데요.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값이 올라서 만약에 상속세를 이대로 놔두면 2030년에는 175만 가구가 상속세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의 80%가 상속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24년간 변하지 않았는데 자산 가격은 계속 급등하면서 이제 일반 시민들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남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아내분이 지불을 이제 받았는데 상속세가 950만 원이 나왔는데 그거를 낼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분은 본인이 굉장히 부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살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우연히 올라서 이제 상속세가 95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돈이 자기한테 굉장히 큰 돈이다. 그래갖고 이거 마련할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은 일반 시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왜냐하면 80%가 대상이 되니까 누구나 다 상속세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상속세 개편은 시대적인 흐름이고 지주사들이 이 수혜를 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주주한테만 세제 개편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상속세를 완화하면 주가도 오르고 그럼 개인 투자자들도 혜택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세제 개편이 꼭 부자 감세는 아니다. 그래서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장주 패러다임 책에서 네. 기업 주식 투자의 1순위는 네.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라고 성장성. 예. 네, 미래 성장성이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네. 혹시 이 저PBR 주식들도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에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이거는 진짜 제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저는 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성장주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정을 받으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성장주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건데요. 왜 그런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째로 그 주식 시장에는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옛날에 1990년대 초에는 뭐 건설, 금융, 무역의 트로이카 시대였고요. 1992년에 이제 외국인한테 주식시장을 개방했을 때 그때는 저 PER이 시대 정신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 PBR이 이제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장주가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면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 가치를 많이 반영하는 거다. 이게 이제 주식의 속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주식의 속성인 미래 가치를 제일 반영하는 게 어떤 주식이냐? 그게 성장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때는 성장주라는 게 주식 시장에서 가장 발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쭉 발전을 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선 시대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조 시대였고요. 지금은 이제 국가가 주인인 국민이 주인인 그런 시민 사회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시대가 후퇴를 해도 이제 왕조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역사가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을 해오니까 저는 약간 뭐 이렇게 너무 가장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식 시장도 쭉 역사가 발전해오면서 뭐 트로이카 시대에서 저 PR에서 이렇게 저 PBR에서 지금 쭉 발전하면서 성장주의 시대로 발전을 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시민 사회가 왕조 시대로 돌아갈 수 없듯이 저는 이게 성장주가 저 PBR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시민 사회가 왕조 사회보다는 더 발전된 사회 형태이듯이 성장주가 저 PBR보다는 더 발전된 주식의 형태, 주식의 속성을 반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둘째로
AI 반도체로 대표되는 그 성장주들은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AI 뭐 이런 것들 뭐 이 반도체 이런 게 그냥 성장주들이 쭉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만 이걸 외면하고 그냥 이런 것들만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막 찍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메타가 하루에 30%씩 막 상승을 하고 뭐 ARM이 막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걸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저 PBR, 저 밸류, 뭐 은행 이런 것만 상승하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글로벌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주가 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성장주가 이제 유망하다 생각하는데 거꾸로 지금은 저 PBR은 절대로 글로벌 트렌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성장주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장주가 많이 빠졌을 때 좀 사놓고 기다리면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는 AI와 반도체 쪽.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쪽을 우선 봐야 되는 예, 거예요. 네. 네.